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항암 치료 중 변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변비 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뒤에는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비 관리 방법입니다. 기본 목표는 하루 2-3번 정도 어느 정도 무른 변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최소 2-3일에 한 번 이상 변을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 보충제 등을 섭취합니다. 약물로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성분의 폴락스, 미라락스라고 하는 약물과 락틀로스 성분의 듀팔락, 둘라칸, 락티톨 등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런 약물의 치료 방법은 시작 용량은 소량을 하루 3번부터 시작하고 소화라면 듀팔락 5cc 하루 3번 정도가 되겠죠. 용량 증량 방법은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횟수와 용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방식이라도 점차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사를 한다면 중단하거나 감량하고 다시 증량을 시키면 됩니다. 약물이 하는 역할은 대장에 머물면서 물을 끌어당겨서 대변에 수분을 함유하게 해서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약들은 몸에 흡수되지가 않아서 전신 부작용이 없고요. 단지 설사를 하는데 지속을 하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그래서 설사를 하는데도 지속을 하면 안 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복통이나 가스 증가 등의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는데 위험한 것은 보통 아닙니다. 약을 먹는데도 대변이 안 나오는 것은 약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변이 일시적으로 직장을 꽉 막은 매복변이 너무 딱딱하게 되었을 때 이를 관장으로 해소하고 약을 먹어주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대장암 등으로 인해서 장 자체가 막힌 경우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을 먹으면 거의 반드시 대변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증량해서 복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는지 그 배경 지식을 공부해 봅시다. 대변은 일반적으로 물에 풀어집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딱딱해도 변을 물에 넣으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물을 섭취하면 대변의 수분이 증가돼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식이섬유도 결국 수분을 함유해서 대변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PEG나 락틀로스 등도 삼투작용에 의해서 대변이 수분을 충분히 머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먹지 않았는데 대변이 나오나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변의 반 이상은 장내 세균과 오래돼서 탈락된 장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대변은 먹지 않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변 색깔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혈변이 아닌 경우에는 색 자체의 의미가 크게 있지 않지만 녹색 대변은 담즙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노란색 대변은 담즙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충분히 분해된 상태다 하는 뜻입니다. 대변이 충분한 시간 장에 머물면서 장내 세균이 충분히 작용을 해야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염 등으로 인해서 장 운동이 빨라지게 되면 담즙이 분해되지 못해서 녹색 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설사를 할 때는 노란색보다는 대개 녹색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봅시다. 대장 내시경 할 때 여러분들이 콜라이트라고 하는 약을 4리터 이상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를 엄청 많이 하게 되면서 장이 비워져서 대장 내시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반드시 변비는 없어지고 장은 싹 비워질 것입니다. 이 약의 성분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즉 PEG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변비약으로 만든 것이 폴락스, 미라락스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4리터씩 먹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포장돼서 약간만 먹게 되겠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X축을 변비약, 용량 이렇게 보고 Y축을 설사 횟수, 설사량이라고 본다면 콜라이트를 4리터를 먹으면 설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적절한 약을 먹게 되면 설사를 많이 안 하면서도 변비가 해소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지점, 양은 다르기 때문에 변비약을 조금씩 증량하면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배변 횟수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요. 매일 변을 본다면 시원하고 좋겠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즉 2, 3일에 한 번 정도 변을 보면 횟수만 가지고는 변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고려해서 변비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일 한두 번 변을 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소아에서도 변비 정의는 변 보는 횟수가 일주 3회, 즉 2, 3일에 한 번 정도 변을 본다면 횟수만으로는 정상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요인을 고려해서 변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 보는 횟수만으로 매일 변을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변비의 치료는 교육, 생활 습관 개선, 식이, 약물 모두 고려해야 되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불편하지만 않다면 매일 배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매일 배변이나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서 아침에 식사 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분이나 식이섬유를 적당량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약물로는 식이섬유, 부피 형성 하제, 삼투성 하제 이런 약들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안전하게 장에 머물면서 수분을 증가시키는 약재들이고요. 부피 형성 하제로는 차전자피, 실콘 등의 약이 있고 또 삼투성 하제로는 PEG, 락틀로즈 등이 있습니다. 자극성 하제, 들코락스 이런 약들이 있는데 직접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하지만 반복하면 장 무력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기간 투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신약들이 있지만 흔히 쓰이진 않고 가장 안전한 약으로 부피 형성, 삼투성 하제 이런 약을 사용합니다. 소아의 치료 원칙도 유사하고요. 식이섬유나 수분 섭취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물만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변비가 더 많이 개선되진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지 않고 적당량 물을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참고로 위대장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식사를 하면 장 운동이 촉진되면서 변이를 느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변을 보고 싶거나 배가 아프거나 식사하고 나서 바로 설사를 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식사를 하면 소화를 할 준비를 하면서 장이 대기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장염이 있는 경우에 식사를 하게 되면 설사를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바로 설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사가 장 내부에 머물고 있다가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쌓여있던 설사가 밀려나오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항암 치료 중에 변비약 복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변 횟수만으로는 변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2, 3일에 한 번 정도 변을 본다면 정상적인 배변 횟수고 불편함이 없다면 변비라고 하진 않습니다. 적당량의 수분, 식이섬유 섭취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양을 할 필요는 없고요. 부피 형성, 삼투성 하제 이런 약재들은 흡수되지 않고 단지 대변에 머물면서 수분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한 약이고요. 이 약재의 용량을 점차 증가시키면 개인에게 적당한 용량을 찾을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갖고 점차 증량 또는 감량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